1강, 아직 1강 동안 맞지 않아? 철학에 대한 얘기. 제일 처음에 현대 인식론은 자율적 주체인 인간들이 보편적 이성을 통해 기준 조심하고 진리에 대한 합의를 도달할 수 있다고 전제한다. 그럼 현대의 인식론은 각 개인들이 있잖아. 합의에 도달하는데, 그런데 그냥 도달하는 게 아니라 보편적 이성을 통해서 도달한다고. 이 정상적인 사람들이야. 자율적 주체는 원래 개별적인 거잖아. 다양한 사람들이 보편적 이성이라는 기준으로 다 같이 같은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인식할 수 있다고. 이게 현대 인식론이야. 그럼 결국은 뭐냐? 수많은 구성원들이 있는 현대 사회에서 이들을 통합시키고 또 진리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 없다? 있다. 어떤 방식으로? 보편적 이성을 통해서. 자, 이에 기반한 분석 철학은, 분석 철학 나왔어. 철학의 대상의 진위가 명확하게 확정될 수 있는 명제로 보고, 자, 철학의 대상을 뭐라 봤냐면, 진짜냐 가짜냐 명확하게 확정될 수 있는 명제로 봤다. 명제. 참과 거짓을 판별하는 명제 문장. 자, 그럼 확실하다는 얘기잖아. 말 그대로 분석할 수 있다는 거야. 철학의 대상을 분석해서 참이냐 거짓이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명제로 보고 인간의 사고를 언어의 의미 분석을 통해 분석 철학, 논리적으로 해명하는 것을 철학의 임무로 삼았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어. 인간의 사고조차도 의미로서 분석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해명할 수 있대. 이 사고는 그런 게 아닌데, 그지? 예를 들면 우리가 철학 이런 건 무슨 철학적 사유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걸 어떻게 의미 분석을 해가지고 논리적으로 해명할 수 있을까? 이게 분석 철학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인식이란 말이야. 이러한 입장에서 자유주의 해석학자 로티라는 사람이 나왔어. 비트겐슈타인의 언어게임론과 콰인의 전체론을 바탕으로 실용주의 관점에서 기존 철학을 새롭게 해석하고자 했다. 이 해석학자, 자유주의 해석학자 로티가 먼저 나왔다. 자유주의 해석학자 로티. 이 사람은 기반이 되는 게 비트겐슈타인의 언어게임론하고 콰인의 전체론인데 이걸 가지고 기존 철학을 새롭게 해석했대. 어떻게 했나 볼까? 내용을 봐야 돼요. 자, 비트겐슈타인은 언어의 의미가 언어 게임의 규칙에 의해서 결정된다. 매번 내가 나오는데 얘기하는데 비트겐슈타인 언어 철학이 돼가지고 그지? 이 사람은 언어의 의미가 규칙에 의해서 결정된대. 언어라는 게임의 규칙에 의해서 결정돼. 그게 언어 게임론이야. 결국 언어의 의미는 게임처럼 규칙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에 따르면 이제 나오잖아. 그러면 쉽게 생각해봐. 수학이나 자연과학의 기본 개념처럼 자명하다고 여겨지는 지식도, 자, 지식은 분명하대. 왜냐하면 요거는 과학이잖아. 자연과학, 수학은. 결국 이 지식은 결국 기존에 함의된 언어 게임의 규칙에 따라 구축된 거야. 그러니까 언어의 이 규칙을 해석하면 의미를 파악할 수 있죠. 언어가 지시하는 대상 자체가 필연적으로 실제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이거 언어가 지시하는 대상이 필연적으로 실제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 뭐라고 배웠어 우리? 언어의 자의성이지, 자의성. 예를 들면 행복, 건강, 사랑 이런 거는 실제로 언어로만 존재하는 거지 실제하지 않는 것이잖아. 추상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맞죠? 그러면 이 앞부분에서 지식이라는 것이 뭐냐? 진리라고 생각한 거지. 언어로서 자명하다고 여겨지니까. 소위 진리라는 것도 똑같아. 진리도 마찬가지야. 지식이나 진리나. 언어게임 규칙에 기반했고요. 상호작용의 결과물에 불과하다는 것. 그러면 진리건 지식이건 간에 우리가 이거를 언어 규칙에 의해서, 언어 게임 같은 규칙에 의해서 결정된 거니까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겠네요. 이 언어의 의미라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한편 콰인은 전체론이라고 했으니까
콰인이라는 사람이 나왔어. 이 두 가지를 기반으로 하는 게 노티이기 때문에 두 가지 비트겐슈타인의 언어 게임론하고 콰인의 전체론을 파악해야 되는 거야. 대상에 대한 신념 명제들이 각각 독립적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정당한 입증 체계를 이루고 있다. 대상에 대한 신념이나 명제들은 서로의 정당성이 뭐야? 그러니까 어떤 것을 규정할 때 혼자 있으면 안 돼. A가 있어야 B가 있는 거고 B가 있어야 A가 있는 거야. A를 가지고 B를 설명하고 B를 설명하기 위해서 A가 필요하고 이런 거야. 이런 걸 두 가지 모두 필요한 전체론이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여기 지금 두 가지 나온 거 얘가 로티가 갖다 쓴 게 언어 게임론하고 지금의 콰인의 전체론이란 말이야. 그러면 전체론 그러니까 서로의 정당성을 입증해? 이 얘기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하면 사회적 기반을 따질 때 구성원들의 소통은 어떻게 일어난다고? 구성원끼리의 소통과 구성원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잖아. 이제 이걸 설명할 거야. 예를 들어, 자, 여기까지 잘 몰라도 돼. 근데 예를 들어 여기는 알아야 돼. 물리학자들은 물체의 가속도에 관한 물리 법칙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 법칙을 증명하기 위해 실험 장치가 질량, 시간 등의 물리량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증명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시간이며 질량이며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측정이 돼야지 물리 법칙을 증명하는 거야. 그러니까 전제가 확립이 안 되면 물리 법칙을 증명할 수가 없겠지. 그럼 이 전제는 뭐야? 실험 장치의 물리적 특성에 관한 다른 물리적 법칙에 의해서 보장된다. 그럼 결국 실험 장치의 물리적 특성, 정확한 측정이 물리 법칙을 보장하는 거야. 뭐 혼자서 물리 법칙 증명 못해. 실험 장치가 있어야죠. 그것도 실험 장치의 정확한 측정이 가능했을 때 물리 법칙도 증명이 가능하다. 상호 의존 쪽이지, 그지? 이 서로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체계라고 얘기한 거야. 밑줄 한번 쳐볼까? 이게 바로 실험장치 물리적 법칙. 물리적 법칙은 실험장치에 의해서, 그다음에 실험장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물리법칙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실험장치가 전제가 돼야 된다. 상호성이란 말이야. 이 물리법칙들을 증명하기 위해서 또 다른 실험장치와 물리법칙이 또 필요한 거야. 이러한 순환 구조 속에 결국 물체의 가속도에 관한 물리법칙은, 이게 이제 물리법칙 증명한 거지, 그 정당성을 스스로 보증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그렇다면 결국 실험장치가 물리법칙을 증명해 준 거고, 물리법칙이 증명이 됐다는 건 실험장치가 정확하게 측정된다는 거야. 콰인은 이처럼 모든 명제가 상호 의존적 맥락 속에서 놓여있다. 이에 따라 개별 명제들은, 아까 개별 명제가 뭐죠? 아까 나왔었잖아요. 개별 명제. 개별 명제라는 건 위에서 말한 대로 서로의 정당성을 입증해 주는 거니까 신념이라는 명제들 각각이라는 거, 각각. 신념이라는 명제 각각. 진리성이 상대화되므로 이론의 궁극적 토대를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 그럼 선생님 봐봐. 이론의 궁극적 토대를 찾는 게 왜 불가능하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순환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 자, 생각해봐. 자, 실험 장치가 정확하게 측정돼서 물리 법칙이 증명됐어. 그러면 이 물리 법칙이 증명되려면 실험 장치가 정확하게 측정돼야 돼. 그러면 이게 어느 게 먼저야? 닭이 먼저야, 달걀이 먼저야? 두 개가 동시에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게 상대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게 먼저라는 궁극적 토대를 찾는 건 처음부터 불가능한 거지. 두 개가 양립해야 되는 거고 서로가 서로에게 의존하고 있는 거야. 명제들도 그렇대. 자, 로티는 비트겐슈타인의 언어 게임론하고 게임 규칙, 콰인의 전체론을 결합하여. 그럼 이건 뭐야? 우리가 보통 이걸 절충이라고 하잖아. 절충. 각각 썼다는 얘기지. 모든 명제의 의미는 그것이 속한 특정 맥락의 게임 규칙에 의해서만 규정되며, 이거는 비트겐슈타인의 언어 게임론에 해당되는 거. 모든 명제의 의미는 그가 속한 특정 맥락에서 게임의 규칙에 의해서 규정되며 그 맥락을 벗어난다?
의미를 읽는다. 현대인식론은 처음으로 다시 돌아왔네. 현대인식론은 인간의 마음이 자연에 있는 그대로 비추는 거울이며 그대로 비추는 거울이었어. 이 거울이 반영된 확실한 표상만이 인식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자, 그럼 하나 물어볼까 뭐냐?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자연에 있는 그대로 비추는 거울이래. 그러면 이거는 무슨 말이야? 이게 이제 맥락으로 본다면 인간의 마음, 인간의 인식, 인간의 철학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 그대로 보여줘야지만 인식의 근거가 된다고. 그러면 마음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그러나 로티는 이러한 거울 개념을 부정하면서 그러면 로티 생각은 이거지. 인간의 마음이 자연 그대로 비추지 않더라도 확실한 표상만 있으면 인식의 근거가 될 수 있겠네. 뭐 그런 거랑 비슷한 거야. 자, 이렇게 위에서 얘기한 대로 자, 밑줄 쳐볼게. 인간의 마음이 자연에 있는 그대로 비추는 거울. 그 거울이 반영되면 확실한 표상 인식의 근거가 된대. 얘를 뭐라고 하냐면 토대주의라고 하는 거야. 토대주의. 근본이 뭐라고? 인간의 마음부터 시작되는 거야. 이거 비판한 게 누구야? 로티야, 로티. 그는 진리가 고정된 실제가 아닌, 자, 진리가 고정됐다는 게 뭐야? 이게 바로 마음이 자연이 있는 그대로 비추는 거를 말하는 거지.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므로 진리라는 건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므로 명제는 절대적 토대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절대적 토대가 뭐야? 고정된 실제. 위에서 말한 얘기. 현상에 대한 설명력과 예측적이라는 실용적 가치. 자, 그러면 토티 얘기는 현상에 대한 설명력과 예측력이라는 실용적 가치가 중요하다. 그래서 토티 얘기는 고정되어 있는 거, 인간의 마음이 자연에 그대로 비추는 거, 이런 거 필요 없어. 절대적 토대 필요 없어. 이해됐지? 무슨 말인지. 현대 지식론이라는 것은 진리라는 것은 확실히 의심할 수 없는 확실한 기초에 근거해야 된다는 토대주의를 비판했고, 그 다음 진리가 고정됐다 이 말을 위해서 말한다면 인간의 마음이 자연 그대로 비추는 그대로 투영된 표상, 이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렇다면 위에서 다시 정리한 게 뭐냐면 사회적 합의의 산물, 아주 중요한 단어지, 그지? 구성원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현상에 대한 설명력과 예측력, 이게 실용적 가치라고. 그래서 토티가 중시했던 건 바로 이거다. 사회적 합의. 현상에 대한 설명력과 예측력이라는 실용적 가치로 판단해야 되는 게 바로 진리다. 진리. 인식이다. 이는 철학을 하나의 언어 게임으로 보고, 이거 누구야? 비트겐슈타인 거고, 그 유용성을 평가하는 해석학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위에 나온 걸로 하면 분석이지, 분석. 자, 로티는 해석학의 실용성이 전체론적 특성에서 비롯됐다고 보았다. 해석학이 유용하려면 해석학은 다양한 형태의 담론들, 다양한 사회적 합의, 위에 나온 걸로 인정하고 이를 생산하고 전승하는 주체 관점에 따라서 해석하여 담론들의 연관성을 파악해 간다. 그러면 이게 상대성이잖아, 상대성. 아까 나왔던 걸로 얘기한다면 로티가 생각했을 때는 아까 위에서 말한 대로 비트겐슈타인의 언어게임론뿐만 아니라 누구지 그 사람? 콰인이 말했던 이 서로의 의존성, 그 다음에 다른 물리법칙에 의해서 인정되는 순환 구조, 뭐 이것에서 찾고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철학적 담론이나 현대인식론도 마찬가지야. 확실한 근거를 갖는 게 아니야. A를 위해서 이야기해서 B를 참조하고 B를 이야기해서 C를 참조하는 과정. 담론들의 상호이해가 수반된다. 해석학적 순환이고, 이처럼 해석학은
분석 철학이 비합리적이라고 배제했던 담론들을 전체론의 틀 안에 복권시켰고요. 서로 다른 담론들의 대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했어. 이게 로티가 말하고 있는 해석학의 실용성이란 말이야. 로티에 의하면 자유, 이제 나온다 이제. 자유, 정의, 자유, 평등. 자유주의 사회의 규범들은 전부 다 이건 뭐야? 추상적이잖아. 다양한 역사 과정을 통해 우연히 형성된 것이다. 자, 따로따로 정의가 실현되고 자유가 실현되고 평등이 실현돼. 따로따로라고 분명히 있어. 근데 이걸 따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지금. 다 합쳐야 된단 말이야. 자유라면 자유, 정의라면 정의, 평등이라면 평등, 이런 규범, 각각의 규범을 따로따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즉 절대적 토대로 삼는 게 아니라 형성해온 과정을 추적하는 것, 즉 과정이고, 그래서 단일 기준이 아니고 다양한 담론들 간의 대화를 통해서 진보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자유도 나왔고 정의도 나왔고 평등도 실현된 거야 라고 해석해야 된단 말이야. 결국은 서로의 의미 있는 주체로 승인을 받는 것을 전제로 한다. 자, 그럼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유, 정의, 평화. 자, 이걸 어떻게 인식할 거냐에 대한 문제를 현대 인식학에서는 그냥 따로따로 인식하던 분석 철학 혹은 토대주의, 아까 나와서 처음에 이렇게 인식하면 안 돼. 자유 따로 정의 따로 평등 따로 이렇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 과정 속에서 물론 각각 나왔을지도 몰라. 하지만 사실은 연관성이 있고요. 그 자유 정의 평등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자유를 얻기 위해서 정의가 먼저 실현되고 예를 들어 정의가 실현되니까 평등이라는 결과가 나오고 평등이라는 관점 토대 위에 자유가 나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런 게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로티가. 자, 실용적 가치를 중시하는 로티의 해석학적 입장은 도덕적 상대주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왜냐하면 이 도덕적 상대주의라면 생각해봐. 도덕적 상대주의하면 자유보다는 정의가 먼저고 정의보다는 평등이 우선돼야 될 것 같고 이러면 순위가 정해진단 말이야. 그러면 자 봐봐. 자유라는 본래의 의미는 온전히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평등이나 정의의 영향을 받았다는 얘기야. 그게 바로 도덕적 상대주의로 이어진다는 얘기지. 얘 자체로도 아주 뭔가 가치 있고 위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잖아. 자유 자체라도. 근데 지금 우리가 로티가 보는 건 그냥 자유가 독립적으로 이게 만들어지고 얻어진 게 아니고 다른 것들하고의 연관성, 상호 의존성, 그 다음 순환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잖아. 그러면 자유라는 독립적인 의미는 퇴색해버리는 거지. 그게 도덕적 상대주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 아니면 이 셋 중에 어떤 것이 가장 우월하든 처음이라든지 이런 게 나온단 말이야. 순위가 정해진다는 얘기야. 그러나 그의 사상은 다양한 문화, 현대사회, 가치관이 공존하는 현대사회에서 다원주의 성격과 부합하며 정답이 하나가 아니야. 모두 정답될 수 있는 거야. 상호 이해해줘야죠. 대화의 중요성, 소통, 철학적 관점을 제시한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추상적인 것을 이해할 때 이것을 이해하는 게 이것 자체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이해를 하는 거야. 이거 하나만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절대적으로 가면 안 돼. 알았어? 그래서 이게 다원주의적인 성격도 있고요. 로티의 판단에 의하면 상호 이해가 필요하고요. 대화의 중요성이 소통이 필요하다는 철학적 관점을 제시하고 이러한 이 로티가 가지고 있는 철학은 세계화 시대. 세계화 시대면 당연히 여러 국가들이 다 같이 공존해야 되는 거잖아. 서로 다른 문화, 소통과 협력이라는 로티의 어떤 그 생각이 딱 축약된 단어야. 이론으로서 의의가 있다. 마지막에
가치 평가까지 들어갔네. 그지? 자, 본문 1번 한번 볼까, 문제? 자, 1번 보세요. 위에 대한 이해를 적절하지 않은 거. 뭐, 이거는 기본 문제고, 이런 걸 잘해야지 뒤에 어려운 걸 하지. 1번. 분석 철학은 이성적 주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고, 논리적으로 해명하려 한다. 분석 철학에 대해서 로티는 반대했어. 알았니? 저렇게, 이거 봐봐. 이성적 주체에 의해서 이루는 사고. 그러면 다양성은 배제되는 거지. 그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잠깐만. 이게, 잠깐만. 본문, 내가 지금 잠깐 착각했어. 왜냐면, 제일 처음에 분석 철학이 나왔는데, 분석 철학이 뭐냐면, 여기 있네. 분석 철학. 분석 철학이라는 것은 진위가 명확하게 확정되고, 인간의 사고마저도 언어의 의미로 분석, 논리적으로 해명하는 거니까 이거는 비트겐슈타인하고 관련이 있잖아. 그러면 이성적 주체의 사고가 논리적으로 해명되는 게 맞죠. 깜빡하면 그냥 넘어갈 것 같아. 자율적 주체로 인간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맞는 거야. 2번. 현대인식론은 인간의 마음이 자연에 대한 확실한 표상을 담아낼 수 있다고 전제한다. 전제하고 있지? 저는 세 번째 문단인가 나오네. 인간의 마음은 자연을 충실하게 비추는 거울이라고 했지. 거울에 비치는 확실한 표상만이 인식의 근거로 삼아야 된다. 로티는 이거 부정하고 있는 거 지금. 저는 그 맞았고. 콰이는 전체로냐? 독립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다른 신념과 상호작용한다. 맞았고. 로티는 철학적 명제의 가치가 현상에 대한 설명력에 전혀 유용하다. 이거 아까 위에 나왔던 본문에 나왔던 그대로네. 그지? 보니까 진리라는 게 고정된 게 아니라고 했고 절대 토대가 없다고 얘기했어. 그지? 그리고 이걸 예측하고 설명하는 데 필요한 실용적 가치에 의해서 이게 판단이 돼야 된다고 한 거야. 5번. 로티는 자유주의 사회 규범들이 생성되어 온 계보를 추적하면서 그것들에 기반한 궁극적 토대에 도달할 수 있다? 이건 토대주의라고 아까 얘기했지. 그걸 아까 비판하고 있었어. 하니?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토대가 있다는 얘기는 시작이 있다는 거고, 시작이 있다는 건 시작하는 것이 첫 번째니까 영향을 주니까 가치가 제일 우선에 있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따진다면 도덕적 상대주의에 빠진다는 거야. 알았니?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이게 서로에 영향을 미치면서 상호작용, 어떤 것이 첫 번째가 아닌 근원적으로 순환 구조가 돼야 된다고 얘기한 거니까. 자, 그럼 5번이 틀리면 지금 2번으로 볼까? 로티의 관점에서 기억 니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 자, 기억은 언어 게임론이고 니은은 당연히 전체론이 되겠지. 그지? 자, 그럼 기억하고 니은 적절한 거. 기억은 명제가 지시하는 대상이 실제성을 부여하고 니은은 명제의 진리성을 상대화한다. 자, 여기 이거에서 틀린 부분은 어디야? 그러면 지식도 언어 게임의 규칙이라 했지? 그러면 언어 게임의 규칙이 달라지면 어떻게 돼? 지식도 달라지겠지, 그지? 규칙이 달라지면 지식도 진리도 달라져야 돼.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규칙이 달라진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사회가 달라지면 지식이나 진리도 변화해야 되는 거야. 달리 해석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거 지금 실제성을 부여하고 상대화한다는 말은 지금 실제성을 부여하는 게 아니라 부정해야지. 그치? 실제성. 그리고 실제성이란 말이 뭐야? 뭐가 있는 거지. 정해져 있는 거지. 정해져 있는 거면 안 되지. 그 다음에 기억, 2번. 기억에 의해 철학은 언어게임이 되고, 니은에 의해서 게임의 규칙이 철학의 토대로 성립한다. 여기서 지금 우리가 로티 얘기할 때 토대와 관련시키면 토대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 이걸 비판하고 부정했다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 토대로 성립한다. 토대로 성립하는 건 아니죠. 이게 틀린 말이지. 그지? 토대로 성립하면 토대주의를 비판했는데 말이 안 되지. 자, 3번. 기억에 의해서 언어 게임의 구축물이 진리가 도출되며 지식 진리, 니은에 의해서 진리의 맥락을 형성한다. 맥락을 형성하다니 맥락을 형성한다는 내용은 없어요. 여기 그리고
규칙에 의해서 보면 니은 같은 경우에 뭐냐면 의존적 맥락에 놓여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영향을 받고 영향을 주고 상대성이 있다는 얘기야. 이러한 니은에 의해서가 아니고 니은에 의해서 형성되는 게 아니라 형성된 게 니은이 되겠지. 이해됐어? 자, 그 다음에 기억은 게임의 규칙의 절대성을 그 다음에 규칙의 절대성은 이것도 실제성하고 비슷한 거잖아. 니은은 담론 간의 상호 의존성의 상대성을 철학에 부여한다. 그러면 니은 같은 경우 규칙의 상호 의존성은 뭐야? 상호 의존성은 이게 규칙이 달라지면 달라지는 게 이게 규칙이 기준이니까 이게 상호 의존성이야. 알았어? 이게 상대성이라고. 상대성이라는 건 변화를 말하는 거야. 규칙이 달라지면.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아주 쉬운 얘기가 뭐냐면 실제성이라는 건 원래 존재하고 있는 틀이 있다는 거고 게임의 규칙이 절대성이라는 건 게임의 규칙은 절대적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야. 바뀐다는 얘기가 게임의 언어의 게임론이잖아. 언어 게임론이니까. 틀렸지, 그지? 자, 기억은 진리가 특정 맥락 속에서 상호작용의 결과다. 이 상호작용이라는 게 진리며 지식이 변화한다는 얘기. 니은의 담론 간의 상호작용, 둘 다 상호작용이야. 이러한 맥락을 형성한다. 그렇지. 상호작용이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지. 그래서 결국 정답은 5번이 정답이네. 좀 잘 생각해. 이거 생각해야 돼. 알았니? 명제가 있잖아. 특정 맥락이라는 게 게임의 규칙에 의해서 규정된대. 그러면 규칙이 깨져버리면, 즉 규칙이 달라지면 진리라든지 지식 같은 것도 결과가 달라지겠지. 그지? 됐지? 그지? 그러니까 규칙과 결과. 자, 규칙과 결과의 상호작용이야. 상호작용. 규칙이 달라지면 결과가 달라지는 거야. 결과에 의해서 규칙도 달라졌다는 걸 알 수 있지. 이러면 이제 상호작용이야. 상호작용이라는 건 상대성을 말하는 거지. 절대성도 아니고 실제성도 아니고. 그 다음에 니은 같은 게 담론 간의 상호관계 역시 상호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명히 로티가 얘기했기 때문에 상호작용의 결과로 만들어진 게 니은 전체론에 해당된다. 이해됐어? 그러니까 상호간에 영향을 미치니까 그런 이론을 갖다가 전체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알았어?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볼까? 윗글 바탕으로 보기에 가하고 나에 대한 해석의 평가. 보기 봐봐. 자, 그럼 여기 누구 얘기랑 비슷한지를 찾는 게 중요해. 위에 사람들이 한 3명 정도 나왔잖아. 3명, 4명 나왔잖아. 이 얘기가 어디와 근접하고 있는지를 잘 찾아봐. 카르라프에 따르면 명제는 과학적인 관찰에 의해서 엄밀히 검증 가능하대. 그는 과학적으로 의미 있는 명제는 검증 과정을 거쳐 사실로 판명된 원자 명제하고 원자 명제의 논리적인 주장에 가해 도출된 복합 명제들 뿐이다. 원자 명제, 원자라는 건 원래 작은 거니까 처음에 처음에 사실로 판명된 건 시작이야. 거기에서 나타난 게 도출된 게 복합 명제죠. 그리고 자연의 모든 기술은 원자 명제, 복합 명제들로 환원이 가능하대. 환원이 가능하대. 자, 이 가의 해석 잘 생각해봐. 그다음 하버마스는 인간의 행위가 언어를 중심으로 비트겐슈타인인가봐. 존재하에 인간의 사회적 행위 중에서 합의의 형성을 지향하는 소통 행위에 주목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하버마스는 개인의 이해관계에 무관하게 정교한 공동체 인식에 도달하기 위한 행위다. 원래 이 공동체에 대한 인식이 보편성이고 그러면 이게 그 의미가 하나로 모여질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자, 그리고 이러한 일상적 소통의 실천에서 객관적으로 타당한 탐색하는 의사소통의 합리성이 발견된다고 보았다. 자, 가하고 나 윗글을 바탕으로 평가할 수 있는 건 틀린 것처럼 보여요. 자, 비트겐슈타인에 따르면 명제는 언어 게임의 결과로 존재할 뿐. 자, 이 말은 비트겐슈타인이 한 말 맞지, 그지? 그러한 명제가 지시하는 자연과학적 사실이 실제하는 것은 아니다. 아까 얘기했던 규칙에 의해서 달라지는 거야. 실제성도 없고 절대성도
없다고 얘기했으니까 1번 해석은 맞는 거라고 해야지, 그지? 비트겐슈타인이 가를 봤을 때, 자, 콰인에 따르면, 콰인 전체론 과학적인 관찰의 근거에 명제를 검증하는 토대가 존재할 수 없으며, 이 말은 토대가 있다는 건 기본이 있다는 거잖아. 아까 얘기했던 물리법칙의 증명과 실험 장치, 어떤 게 토대가 되는 건 아니지. 상호 의존 관계니까 토대가 될 수 없으며, 맞았지? 자연에 대한 기술이 원자 명제하고 복합 명제로 환원되지 않는다. 이 사람하고 반대야.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얘가 토대가 되는 거야. 원자 명제가. 토대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게 콰티의 얘기고 콰인의 얘기고 그렇다면 원자 명제가 토대가 될 수는 없지요. 그러니까 환원될 수 없지요. 환원되면 어떻게 돼? 잡아봐. 이게 환원된다는 게 거꾸로 가는 거야. 복합 명제로 됐다가 원자 명제로 가는 거야. 그리고 원자 명제를 증명하는 건 관찰. 이게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거야. 거꾸로는 안 되죠. 환원되는 거. 콰인에 의하면 안 되는 게 맞는 거야. 자, 3번. 콰인에 따르면 콰인 어떤 원자 명제의 검증이 다른 원자 명제에 의존하는 것은 안 되지. 그러니까 콰인은 안 되는 거야. 의존하면 안 돼. 근데 쟤는 의존한다 그랬잖아. 각각의 원자 명제는 결국 자신에 의해서 검증되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 만약에 원자 명제가 어떤 원자 명제가 다른 원자 명제에 의존하는 관계가 된다면 그러면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순환 관계잖아. 그러면 둘 다 원자 명제가 될 수가 없는 거지. 다른 것에 의해서 증명되면 자기가 뭐라 그러지 그거를 원조가 될 수가 없는 거지. 원조는 뭐야? 자기 스스로 증명하는 거잖아. 자, 그 다음에 로티에 따르면 일상적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관계에는 당사자 간의 상호 승인을 전제하므로 일상적 의사소통이 실천되면 명제의 객관적 타당성을 탐색하는 것은 가능해진다. 자, 여기 있다 보니까 뭐가 나왔냐면 로티에 따르면이라고 했잖아. 로티에 따르면. 그러면 로티는 고정된 게 없다 그랬다. 자, 소통이나 이런 것들은 다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야. 규칙에 따라 달라진다고. 규칙에 따라 의미가 정해지는 거고 규칙이 달라지면 달라지는 게 비트겐슈타인이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일상생활의 의사소통 이거는 상호 승인이 전제된 거야. 왜? 아는 사람끼리 의사소통하는 거지. 모르는 사람하고 의사소통하는 거 아니잖아. 그리고 알아야 상대방 말을 들어줄 거 아니야. 그러면 로티는 이게 진짜 객관적 타당성이 있느냐? 자, 이거는 아니라고 얘기했지. 객관적 타당성을 탐색한다는 건 가능하지 않다. 불가능하다라고 했어. 명제의 각각의 객관적 타당성을 탐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게 당사자 간의 상호 승인을 전제로 한다는 건 맞지만 이게 객관적으로 타당하냐? 이거는 탐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여기 본문의 로티에 따르면 그래. 그 다음에 로티에 따르면 자 이제 여기 나올 거야. 합의의 형성을 지향하는 의사소통 행위가 필연적이지 않으므로 이거는 지극히 주관적이라는 얘기지. 의사소통의 합리성에 대한 탐구보다 이게 위에서 말한 객관적 타당성이야. 객관적 타당성. 이거 찾지 말고요. 규범이 형성되는 과정을 추적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4번에 나와 있는 객관적 타당성을 탐색하는 거 불가능하기 때문에 규범체계, 즉 합의 형성을 지향하는 규범체계 이걸 알아보는 게 더 필요하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정답은 그래서 4번이 틀렸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가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거. 자, 가가 뭐냐면 해석학의 실용성이 전체론적 특성에서 비롯된다. 로티가 생각했을 때 해석학은 전체론적 특성. 자, 선생님 봐봐. 해석학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해석학의 실용성이라고 그랬잖아. 이 해석학이 있잖아. 쓸모 있어져야 된다는 얘기야. 그 얘기는 제대로 해석학이 유용하게 쓰이려면
뭐라 그러냐면 전체론적 특성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전체론적 특성은 뭐라고? 다양한 것의 상호 의존성이지 다양한 것의 소통이지 뭐 그런 얘기를 해야 된다. 자 그러면 해석하기에서 전체론적 특성, 담론의 상호간의 의존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이런 체계 이론이 기초하고 있는 이거 토대에 나오면 틀렸다니까. 해석학적 순환이 이루어지는 해석의 체계가 드러나게 됨으로써 체계라는 맥락 속에 숨겨져 있는 진리를 발견했다. 이 체계가 뭐라고? 토대라고 그랬잖아. 앞에서 나왔던 단어들이야. 토대, 체계 전부 다 부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루틴은. 3번 담론이 문화적 유통되어 사회적으로 기능하는 현상을 탐구함으로써 합리적 담론과 비합리적 담론을 구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자, 실용성이 합리적 담론하고 비합리적 담론을 구분하는 것은 아니고 그 다음에 문화적으로 유통돼서 사회적 기능을 하는 현상을 탐구하게 된대.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결과에 해당되는 거죠. 결과. 그치? 그러면 여기는 또 뭐라 하냐면 로티가 뭐라 하냐면 비합리적 담론 이런 거 이거 필요 없다고 비합리적 담론은 필요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다. 어디서? 현대 인식론에서. 왜냐면 명확한 것만 얘네들은 수용을 했다고 그랬잖아 아까. 그러면 담론이 있고 비담론이 있으면 이 담론만 명확하기 때문에 이것만 수용한 게 현대인식학인데 그럼 이건 얘는 어떻게 돼? 전체론에서 본다면 로티 입장에서는 이 비담론도 수용해야 된다는 얘기야. 알았어? 자, 그래서 얘는 구분이 아니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비담론을 수용해야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야. 알았어? 그래야지 담론의 해석이 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했다고. 알았지? 그래서 비담론을 배제시킬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담론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비담론을 전체론 속에 포함시켜야 한다 라고 얘기한 거야. 이것도 아니야. 4번 전체론에 기반하여 각각의 담론을 이거 봐봐. 이거 나왔네 지금. 그들의 상호간의 의존성 그 다음에 상이한 유형의 담론 사이의 대화가 가능해진다. 그러니까 현대 인식론에서 비담론이 제외됐기 때문에 이 하나 갖고는 설명할 수가 없다고. 진리와 지식, 철학 이런 거를. 알았어? 그러면 이런 걸 다른 말로 해볼까? 뭐냐면 예를 들어 자유, 정의, 평등 그 다음에 뭐 도전 뭐 이런 거 있다고 치자. 그러면 위에서 말한 대로 하면 얘는 담론에 해당된다고. 자유, 정의, 평등. 이 도전이라는 건 비담론에 속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자유를 설명할 때 자유를 얻기 위해서 뭔가 우리의 도전과 저항 뭐 이런 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럼 얘도 이 논의에 포함시켜줘야지. 이게 로티 얘기란 말이야. 로티. 알았어? 전체론에 의해서 해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정답은 5번이지. 그지? 자, 각각의 담론을 인정한다. 담론, 비담론 다 인정하는 거야. 자유도 인정하고 정의도 인정하고 평등도 인정하고 저항도 인정하고. 그래야지 이것들이 어우러져서 상호의존 관계를 설명하다 보면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5번 상이한 담론들 사이의 관계를 경쟁 관계가 아닌 상호의존적 관계로 치환함으로써 인간이 지닌 마음의 상태를 명제로서 정밀하게 기술할 수 있다. 이거 맨 마지막에 마음의 상태를 정밀하게 기술하는 건 뭐야? 우리의 마음이 거울에 비친 거고 정확한 표상을 인식하는 거야. 이거 부정한 게 로티란 말이야. 그지? 그래서 5번 같은 경우에는 상호 의존 관계는 맞긴 하지만 인간의 마음이 정밀한 기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담론들 간의 대화, 위에서 말한 대로 담론들 간의 대화를 통해서 소통하고 서로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고 이렇게 해야지만 이해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한 거니까 정답은 4번이 정확한 해석이지.